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오희영입니다. 저는 오늘 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독서가 중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또 보시면은 OECD에서 이렇게 조사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주요 국가 국민 독서량을 보시면 한 달 독서량이 미국은 7.8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본, 프랑스는 비슷하게 가다가 한국에 와서 한 권도 채 되지가 않죠. 한 달에 한 0.8권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률도 되게 높고 또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대학 진학률도 보시면 이것도 OECD 발표인데요. 2000년도는 짙은 보라색으로 나왔고요. 2010년도는 약간 옅은 보라색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중간에 빨간 게 OECD 평균이라고 보시면 그 앞에 코리아 보이시죠? 그 대한민국이 그 앞에 중간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순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 열풍이 뜨겁고 또 대학도 많이 가는 나라에서 왜 도대체 독서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건요, 또 다른 조사 자료인데요. 이번에는 문맹률을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을 조사했는데 2005년도 자료인데요. 맨 위에 보시는 짙은 남청색이 문맹률 거의 제로에 해당하는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직도 내전을 겪고 있는 몇몇의 그 아프리카 나라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의 그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10년도 일제강점기 때에는 문맹률이 거의 99%였죠. 근데 지금은 100년 사이에 거의 1.7%,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맹률의 그 퇴치에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된 사람이 15세기 중반에 독일의 쿠텐베르크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기존에 있던 인쇄술을 가지고 더욱더 발달시키고 보급시켰죠. 물론 최초의 인쇄술은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신라의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입니다. 그런데 이건 목판 인쇄였기 때문에 널리 보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우리나라에서 직지신경 이런 게 활자 인사본이 나왔지만 15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문자가 많이 보급되고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많이 보급됐다는 건 책을 많이 찍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을 많이 찍어냄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전에는 보시면 역사적으로 그 문자는 특권층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 계층이 지배 수단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구였는데요. 그전에는 몇몇 정치인들이나 또 종교인들만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책을 많이 보급하게 되니까 일반인들도 책을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지식이 쌓이고 자기 또 사고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 위주로만 생각을 해야 됐던 그런 시대에서 나 자신으로 이제 생각의 중심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의 시작,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죠. 자, 이렇게 문자의 보급과 발전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또 조사를 또 했어요. 아까 문해율이라는 건데요. 아까 문맹률이 글씨를 읽지 못하고 그다음에 쓸지 못하는 그런 척도를 말한다면 문해율이라는 거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지만 이거를 또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해율이 OECD에서 다시 또 2000년도에 조사를 했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1년 후에 다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하나는 산문, 수량, 문서. 산문은 이제 소설과 비소설류 포함하는 거고요. 수량은 회계문서 같은 거. 그다음에 일반 문서는 매뉴얼 같은 거, 매뉴얼이나 그 도표 같은 거를 보고서 해독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자,
이걸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눴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38.0%로. 그러니까 글자를 읽고도 모른다는 뜻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4, 5단계를 보면은 점점점 발달이 돼서 아주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이나 또 그런 것들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줄쳐놓은 게 스웨덴이 제일 높아서 줄쳤는데요. 스웨덴이 35.5%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2.4%라는 거예요. 자, 이걸 또 학력별로 비교를 했는데요.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 근데 이것도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한 이상의 인구가 가장 문해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책을 안 읽어서. 그렇죠. 책을 안 읽어서예요. 해결 방안은 독서뿐이죠. 독서뿐. 독서는요. 왜? 능동적인 학습이니까. 스마트 기기, TV를 보고도 똑똑해질 수는 있어요. 많은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보고서만 있는 거는 수동적인 학습입니다. 그리고 독서는 그렇지만 능동적인 두뇌를 사용하게 만들어줘요. 이 수동적인 두뇌 사용하고 능동적인 두뇌 사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전두엽 발달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이 전두엽이 바로 여기 이마엽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사람이 그 두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하고 판단하는 거. 그 때에 맞게 생각하고 또 때에 맞춰서 판단하는 그 판단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몸의 그 두뇌에는 가장 각 영역별로 발달하는 그 완성되는 시기가 다 다른데 전두엽이 가장 나중에 발달해요. 몇 살에 발달하는 줄 아세요? 알고 계셨어요? 예, 맞아요. 30살에 발달을 완성합니다. 선물 있으면 드리는데 아깝다. 예, 30살이 아닌데 남자는 좀 느려요. 5년 정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말 그 능동적으로 두뇌를 사용해서 그 훈련해 놓지 않으면 전두엽 발달이 제대로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애들보다도 못한 판단력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중요한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독서가 당장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독서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책은 진정한 의미의 독서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텍스트북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그 시간이 나왔거든요. 몇 시간인지 아세요? 3시간 반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루 평균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게 당장 급하십니까? 아니면 바쁜데 스마트 기기 거기서 뭐 찾고 그런 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학교 공부해야 되는데 스마트 기기 이용하실 거예요? 그게 다 습관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가 너무 접근하기 쉬우니까 익숙해져 버린 건데 독서도 이 3시간 반 중에서도 하나만 그 1시간이라도 뽑아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습관을 들일 수 있어요. 자, 독서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결국 습관의 부재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습관은요, 근데 만들면 돼요. 이거는 만들면 되는데 운동하면 몸에 근육량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독서도 뇌량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자꾸 책을 읽으시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거 21일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습관도 21일만 지나면 습관 들일 수 있다. 근데 이게 요즘 나오는 하도 이제 많이 아이젠하워의 법칙이라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21일을 한 서너 번 반복하시다가 3개월까지 이르면은 그게 거의 내 것이 됩니다. 안 하면 몸이 근질거려지는 현상이 오죠. 그래서 이제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독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매일 하루에 1~2시간씩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난 이용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에는 글자들하고 다 안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쉬운 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소설이나 수필, 자기계발서 쭉쭉쭉 읽어 내려가실 수 있는 그런 책들로요. 그래서 여기서 글자들하고 많이 친숙해지시면 그때 관심 분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철학이나 심리학, 과학,
그런 경제학. 역사는 반복되죠. 문자는 지배계층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현재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요즘에도 그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어떤 두각을 보이는 사람들은 두각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시는 다독가들이 많습니다. 독서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읽고요.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통찰력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요. 생각할 능력을 가지시고 통찰력을 가지시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리드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